CMOS 공정을 이용한 아날로그 측정배로 기초과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증폭기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목표치가 정해졌을 때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처음에는 아이디얼 트랜지스터 레벨 1 단계의 모델링을 가지고 살펴보고 이제 그거를 실제적인 디바이스로 발전시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 트랜지스터는 스위치로도 동작을 하지만 우리가 모스펫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형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제어된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신호를 증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DS 커런트, 드레인 소스 간의 커런트는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에 의해서 제어되는데 대략적으로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의 스퀘어로 변합니다. 이런 거를 스퀘어로라고 표현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실제는 디바이스가 이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그 컨트롤 능력이 떨어져요. 그거는 우리가 모델링 파라미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될 뿐만 아니라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 변하면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변함으로 인해서 채널에 따른 저항이 변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전류가 제어가 됩니다. 그거를 뭐 간단하게 모델링한 거는 남다른 모델링을 했어요. 남다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의 이펙트를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처음에 디바이스 증폭에 설계할 때는 이 모스펫을 세츄레이션 영역에 오도록 설정을 해 놔야 돼요. 여기에서 VDS는 어떻고 VGS는 어떻고 그에 따른 IDS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동작점입니다. 오퍼레이팅 포인트예요.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신호가 인가되면 이제 그 신호를 이 오퍼레이팅 중심으로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증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게이트 실제 토탈 전압은 예를 들어서 V 인풋은 DC에다가 스몰 시그널 되는 거죠. 즉, 스몰 시그널 사인 웨이브라고 가정하면 요 VGS DC에다가 시노소이드가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되면 그에 따라서 드레인 소스 전류가 DC 전류가 변고 AC에 대한 AC 커런트가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 그 VDS는 DC 값에다가 입력 전압에 의한 스몰 시그널 값이 나옵니다. 이 DC 동작점, 얘를 보통 라지 시그널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DC 동작점을 설정하는 것을 바이어싱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트랜스는 분명히 non-linear 디바이스예요. 인풋 신호에 대해서 출력 주로가 변하는 건 맞는데 선형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비선형으로 변합니다. non-linear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입력이 1kg짜리 들어가면 출력은 1kg가 나와야 됩니다. 입력에 인가된 신호의 성분만 나와야 돼요. 그게 증폭이 되든 감소가 되든 상관없지만 주파수 성분은 동일한 성분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는 non-linear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입력에서 인가된 주파수 성분뿐만 아니라 그거의 하모닉 성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동일한 성분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non-linear 디바이스를 선형화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선형화한 게 스몰 시그널 모델링이에요. 얘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 오늘은 라지 시그널만 가지고 우리 아이디얼 모델링 그 이퀘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거로부터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이거를 살펴보고 걔를 스파이스, P 스파이스가 됐던 Q 스파이스가 됐던 LT 스파이스가 됐던 혹은 상용화 툴을 사용하시는 분은 케이던스 버투스에 있는 스펙트라가 됐던 어느 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검증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증폭기가 있다고 가정해 있습니다. 모스펫을 신호를 증폭하는 소자로 썼고요. 액티브 소자로 썼고 그다음에 출력에 RD라는 저항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프라이 볼티지 VDD를 가했고요. 입력은 DC하고 AC 신호를 가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분이 테스트북을 읽으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스몰 시그널이고요. 여기는 라지 시그널이면 이놈은
DC 플러스 AC 성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DC는 라지 문자만 쓰는 거고, 인자 쓴 게고 IN을 써야 되겠죠? 예, 이거는 스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걸려 있다고 가정하면, 다시 말하면 게이트 소스 전압은 스레셜드 볼테이지보다 크고, 게이트와 드레인은 스레셜드 볼테이지보다 낮다고 가정하면 이 디바이스는 세츄레이션에 동작합니다. 이런 조건이죠. 인풋의 DC 값은 스레셜드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아웃풋하고 요 게이트 전압의 차이는 스레셜드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야 요 드레인 쪽에 채널이 생성이 안 돼서 핀치오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디바이스는 세츄레이션 영역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에 간단한 우리 KVL을 성립하면 요 아웃풋 볼테이지는 VDD에서 요 저항에 의해서 전류에 의한 전압 드롭이죠. 그래서 아웃풋은 DC 서플라이 볼테이지에서 저항의 전압 드롭이에요. 얘를 가만히 보면 우리 입력 신호가 증가하면 입력은 어떻게 되나요? 입력은 DC에다가 스몰 시그널이라고 있죠? 자, 입력이 증가하면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항의 전압 드롭이 증가하죠? 그럼 토탈 아웃풋에서 전압은 내려가요. 자, 입력이 증가하면 아웃풋 전압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인풋 전압이 줄어들면 VG에서 줄기 때문에 ID에서 커런트가 줄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항의 전압 드롭이 줄게 돼서 실제로 VDD 마이너스 저항의 전압 드롭이 Vout인데 Vout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출력의 페이스가 입력의 페이스와 180도 아웃 오브 페이스예요. 즉 반전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소스를 커먼으로 놨기 때문에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앰플리파이어예요. 자, 얘를 스몰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 세츄레이션에 있다고 가정하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죠. 즉 VDS가 변하더라도 ID 커런트는 안 변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디바이스는 변합니다. 그것도 프로세스가 스케일 다운돼서 섭 마이크로 가면 더 심하게 변해요. 자, 그러면 아웃풋 볼티지는 여기 DC와 AC 있습니다. DC하고 AC가 있어요. 그럼 VDD 마이너스 전압의 드롭이죠. 근데 ID 커런트는 어떻게 되면 입력에서 제어되고 우리는 스케어로라는 아이디얼 모델링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게 아웃풋 볼테이지입니다. 입력에 대한 아웃풋 볼테이지인데 얘를 펼쳐보면 요 아웃 전개해 보면 이게 DC죠. 이 VDC입니다. 아웃이죠. 왜냐하면 VD 마이너스 그 인풋이 DC 값이고 스레셜드는 IDS의 DC 커런트 값이라고 해요. 그죠? 그게 다 저항을 곱하니까 저항압에 드롭된 DC 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두 번째 항은 입력의 리니어 텀이네요. 그죠? 리니어 텀이고 이게 파란 게 우리는 나중에 이거를 트랜스 컨덕턴스 GM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드레인 소스 입력 전압이 변했을 때 출력 커런트가 변하는 거, 즉 출력의 바이어싱을 잡아놓고 AC를 쇼트시켰을 때 출력에 흐르는 커런트 B를 GM이라고 표현합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말을 써요. 나중에 스몰 시그널 할 때 쓰기로 하고 그냥 여기서는 GM이라고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는 뭐냐면 입력의 이차 함수예요. 이거는 세컨 오더죠. 세컨 오더입니다. 우리는 요 중간 거, 요게 리니어 텀, 얘를 원하는 거예요. 얘는 원치 않은 거고요. 자, 그러면 어느 조건이 되면 이 빨간 텀, 세컨 오더 텀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무시할 수 있게 되는 조건, 그게 입력 스몰 시그널이고 머스펫, non-linear device는 머스펫을 리니어화 시킨 거가 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제 보면 우리가 만약에 빨간 텀, 세컨 오더 텀을 네글리지블 하려면 이 리니어 텀보다 이건 DC니까는요. DC죠. 리니어보다 뭐 굉장히 작다고 가자면 우리 빨간 텀을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이 이겁니다. 그죠? 그 조건을 정리하면 우리가 입력 신호의 제로 투 피크가 입력 신호의 사인 웨이브라고 그러면 제로 투 피크가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죠. 이게 V니 VGS 마이너스 VTH 스레셜드 볼티지입니다. 이거 두 개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면 모스펫이 난리니어 디바이스인데 불구하고 얘를 리니어라이제이션 선형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성립한다면 아웃풋 시그널 스윙의
간단한 어프로크시메이션 그 표현식은 그죠? 난이어 디바이스를 리니어로 이제 어프로크시메이션 한 것이죠. 아무리 어프로크시메이션 리니어라 하더라도 신호가 작더라도 완전 100% 리니어는 아닙니다. 즉 세컨 하모니 나와요. 적을 뿐이죠. 그 나오는 성분이 적을 뿐이죠. 자, 그러면 아웃풋 스몰 시그널 스윙은 어떻게 되면 요 파란 게 이게 GM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GM이에요. 요거하고 그러면 디바이스의 모빌리티하고 게이트의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 그다음에 디바이스의 위스와 랭스의 B, WL 레이쇼죠. 그리고 입력 게이트 소스 간의 디션압과 스레셜드 볼테이지 차이. 이거는 나중에 이펙티브 게이트 볼테이지라고 표현하고요. 혹은 게이트 더 추가해서 보는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표현합니다.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표현해요. 즉 IDS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게이트의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가해줘야 되는 전압, 이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GM은 뭐냐면 정의가 뒤에서 우리가 스몰 시갈 때 정의하겠지만 입력 게이트 트랜스로 보면 게이트 소스 전압을 변화시킬 때 출력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예요. 제게는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 커런트 의 2배에다가 디바이 바이 게이트 소스 전압 마이너스 쉐시홀드, 이것도 GM이에요. 걔를 GM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스몰 시그널 볼티지 게인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인버전 됐다는 얘기예요. 180도 아웃 오브 페이스라는 겁니다.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180도 차이다 난다. 반전됐다는 의미고요. 그 크기는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폭도의 매그니튜드는 GM 타임스 RD가 되는 거죠. 아이디얼 트랜스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실제 트랜스는 저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호가 커지면 요 빨간 성분 디토션, 세컨 오더 하모닉 혹은 서드 하모닉인데 얘는 사인 웨이브는 세컨 하모닉이죠. 자, 이거의 이펙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단순하게 사인 웨이브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사인 웨이브로 가정하면 요 세컨 오더 신호가 커지면 이게 빨간 선 세컨 하모닉 커지는데 이게 DC를 흔듭니다. 아웃풋의 바이어스 포인트도 시프팅하게 일어나고 또 입력에서 가해준 주파수의 2배, 세컨 하모닉이죠. 이게 나타난다고요. 자, 2배, 3배, 4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거 전체가 하모닉인데 그것들이 많아지면 신호가 왜곡이 심해지는 겁니다. 디스토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인웨이브로 가정을 하죠. 이 사인웨이브로 가정하겠습니다. 사인웨이브의 제로 투 피크 값은 VI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난이어 텀, 요 빨간 난이어 텀은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예, 여기 입력 대신에 입력 크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DC 값이죠. 그죠? 여기 DC 값이고 여기는 AC 값인데 입력 프리퀀시의 2배가 되네요. 그래서 세컨 하모닉 성분이 나옵니다. 그 세컨 하모닉 성분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입력에서 집어넣은 게 출력 성분이라는 게 펀더멘털입니다. 펀더멘털 기본파죠. 기본파의 크기는 GM에다가 입력 크기에다가 R를 곱한 겁니다. 요 두 개의 B, 요게 디토션이에요. 그럼 세컨 하모닉만 나오는 게 서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4차도 나오고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전체 파워를 합해서 입력 펀더멘털을 나눈 게 디토션이 되겠습니다.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컨 하도만 보면 디스토션 레이쇼를 보면 펀더멘털 분의 세컨 하모닉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돼요. 입력이 커지면 커지죠? 예, 커집니다. 근데 입력이 동일하다고 가져가면 V in 마이너스 VTH, 즉 게이트 소스 전압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디스토션은 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이런 심플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혹은 반전 증폭기를 설계 목표치 서프라이 볼티지를 1.8V로 하고 네, ID를 요 바이어스 커런트로 50 마이크로. 파워는 어떻게 되나요? 1.8 곱하기 50 마이크로가 토탈 소모하는 파워예요. 그리고 게인은 5, 크기는 5, 반전됐으니까 마이너스 5. 그다음에 볼티지를 해서 볼티 나오니까 디멘전리스예요. 사실 이건 디멘전리스죠. 그래서 스레시홀드 볼티지는 0.4V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바디가 소스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소스 바디는 전압이 제로니까 바디 바이어스는 없지요. 자, 그러면 우리 RD는 얼마나 넣어야 될까? 이런 설계 목표를 RD 넣으면
우리가 충분히 스윙을 하기 위해서 이게 스윙이 이렇게 됩니다. 그라운드가 있고, 그다음에 VDD가 있잖아요. 얘를 충분히 스윙하기 위해서 아웃풋을 대략 2분의 VDD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디시전압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윙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아웃풋을 2분의 VDD 여기다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D는 그럼 어떻게 하면 양단의 전압이 2분의 VDD가 걸리면 되죠? 예, 2분의 VDD ID 하면 RD는 18K를 다루면 됩니다. 개인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즉 반전이고 크기는 5라고 했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 디시전압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한번 보면 우리 입력 볼테이지 게인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GM이라고 그랬습니다. GM이 RD인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 우리 입력 DC전하고 게이트의 DC를 얼마나 가야 되나 알 수가 있어요. 그 계산하면 요걸 정리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threshold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VDD예요. 그죠? VDD입니다. 앞에서 이게 VDD 요거죠? 예. 그래서 보면 0.76 DC 볼테이지를 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디바이스의 위스하고 랭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180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보통 아날로그는 미니멈 채널 랭스보다 크게 씁니다. 미니멈 채널 랭스를 쓰지 않아요. 가능한 곳에서는. 예, 물론 스피드가 굉장히 빠를 때는 미니멈 채널 랭스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3에서 한 10배 뭐 경우에 따라서 그 플렉스블하게 쓴다고요. 그러면 우리 0.18이니까 랭스를 1마이크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마이크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커런트가 50마이크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요거는 앞에서 구했고 입력 디시전압은 그러면 W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W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W는 4.29 마이크로미터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얘는 아까 본 것처럼 non-linear 디바이스인데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는 입력 시그널 랭스가 게이트 소스 디시전압 마이너스 스레셜드의 2배보다 훨씬 적다고 그랬죠? 자, 요게 0.76이라고 했습니다. 0.76이 0.4니까 요거보다 훨씬 적다면 그러면 대략 30mV라고 가정하죠. 제로 투 피크를 30mV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프리퀀시를 10kHz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인 2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신호로 지원하면 사인 앱을 지원했습니다. 사인에 업셋은 0.76이죠? 그 다음에 30mm에 그다음에 CK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걔를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설계한 거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계한 내용들을 LT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앞에 설계한 간단한 인버전 앰플리파이어를 스키매틱으로 드로잉했습니다. 모스펫 불러왔고요. 디바이스에서 모스펫을 불러오면 이 모스펫의 사이즈를 설계한 대로 랭스 1에 위스 4.29를 29 마이크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OK 하면 여기에 있고요. 모델 파라미터는 M모스인데 모델 네임은 MN모스1인데 그 MN모스1은 레벨 1 가장 심플한 모델을 썼습니다. M모스고요. 이 심볼은 이 네임은 M모스고 그다음에 그 모델은 레벨 1인데 KP 모빌리티 타임스 COX가 180 마이크로 암페어 퍼 볼테이지 스퀘어고요.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는 0.4V고 람다는 제로로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무시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바디 이펙트를 고려하는 감마하고 파이가 있는데 바디 이펙트는 없죠. 소스가 바디하고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의 DC 동작점,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팅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OP라는 커맨드를 여기다 들어놨어요. 시뮬레이션 돌리면 시뮬레이션은 사람 달리는 거 혹은 시뮬레이터 들어가서 동일한 게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바로 아웃풋이 나옵니다. 시뮬레이션 돌아왔다는 거지. DC 동작점이라고 했지.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되어 있고 아웃풋은 우리가 앞에서 설계한 것처럼 서플라이 볼테이지의 2분의 VDD 0.5로 했죠. 그래서 서플라이 볼테이지 1.8이니까 0.9V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풋
게이트 DC 전압은 0.76V고요. VDD는 1.8V고 그때의 M1의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는 우리가 설계한 대로 50 마이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가 우리가 설계한 대로 제대로 동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을 봐야 되는데 개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입력에다 AC를 집어넣고 AC 해석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개인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시노소이드 웨이브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웨이브의 게이트에 입력 전압이 DC 전압이 0.76 그죠? 우리 계산한 0.76입니다. 그때 드레인 소스 간에 DC 전류가 50 마이크로 흐르도록 이 L과 이 모스펫의 랭스와 위스를 우리가 설계를 했죠. 그리고 스몰 시그널이 굉장히 작게 들어가기 위해서 넌리니어 디바이스를 리니어하게 동작해서 입력 스몰 시그널을 굉장히 적게 넣으라고 그랬죠. 그때 앞에서 계산한 거 보면 입력 신호는 much much less than 2배의 VGS-VTH죠. VGS가 Vin DC 전압입니다. 이렇게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0.76V, 여기에 0.4니까 그보다 훨씬 적은 요 제로투 피크를 30mV짜리를 넣자고요. 30mV짜리 사인 웨이브인데 주파수는 10kHz가 되겠습니다. 10kHz의 주기는 0.1ms예요. 그죠? 0.1ms니까 얘 세 사이클을 보려고 그러면 트레이너를 써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넣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를 넣으면 여기 스파이스 디렉티브에서 트레인에 다 트레이너를 치면 돼요. 다 트레인하고 0부터 0.3 스타트 0에서 0.3이고 이거는 분석하는 타임 스텝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얘의 그 리니어가 얼마나 즉 디스토션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에 해석을 합니다. 프리 해석을 하고 10kg가 입력이니까 펀더멘틀이죠. 아웃풋의 파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가 축소되지 컴프레션 하지 않도록 이런 옵션을 하나 넣습니다. 옵션 플롯 윈 사이즈를 제로 놓으면 데이터 축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하죠. 동일하게 여기 사람 넣어 있는 걸 돌리겠습니다. 그럼 돌렸는데 얘를 좀 윈도우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는 윈도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시뮬레이션 들어왔으니까 입력을 한번 찍어볼까요? 입력을 찍으면 0.76 DC를 중심으로 해서 제로투피크가 30mm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주기는 10km니까 주파수는 0.1ms니까 300mm면 세 사이클 정도 들어가죠. 세 사이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출력을 플라팅 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이렇게 플라팅하면 이렇게 출력인데 출력 색깔을 좀 바꿔보죠. 바꾸면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런 색깔이라고 빨간 걸 바꿔보겠습니다. 바꾸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을 보려면 개인을 5로 설계했는데요. 자, 인버전이라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플러스 피크면 아웃풋은 마이너스 피크 값이 나오죠. 인버전 됐습니다. 이 인풋이 마이너스 피크 값이면 출력은 플러스 피크 값이 나와요. 자, 개인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개인을 넣으면 우리가 measure라는 커맨드를 써도 되는데 measure라는 커맨드는 나중에 쓰도록 하고 V 아웃풋을 클릭을 하면 커서가 나옵니다. 커서에서 맥시멈 값을 꼭 읽어보죠. 맥시멈 값이 이렇게 됩니다. 맥시멈 값이 1.43, 1.043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아웃풋의 출력 값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됐죠. 1.043이 피크 값이에요. 피크 값입니다. 마이너스 재료 값이 대략 0.9V 있죠? 여기에 2분의 VDD로 우리가 설계를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인풋 스윙이 30mV니까 얘는 계산해보면 대략 approximately 5V, 볼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설계한 대로 DC 게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으니까 이 프리 해석에 펀더멘털하고 세컨 하모닉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토션은 펀더멘털이 30mm예요. 그죠? 30mm 개인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되면 Vin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게 VTH 했죠? 이게 우리 앞에서
해석한 펀더멘털과 세컨 하모닉 비했습니다. 이게 디스토션인데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시뮬레이션에 요 시뮬레이션 돌렸잖아요. 그러면 스파이스 에라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스파이스 로그 파일이면 하모닉이 1이라는 건 펀더멘털 신호예요. 그때 주파수 10kHz 우리가 입력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병렬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진열로 나왔는데 세컨 하모닉이 어떻게 되냐면 20kHz죠? 20kHz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의 B가 어떻게 되면 세컨 펀더멘털 B가 2.083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D를 계산하면 2.083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얘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린 거 우리 앞에서 계산한 거하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력 신호가 이렇게 작을 때는 리니어로 동작하지만 디스토션 레벨이 상당히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볼까요? 이거는 손으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스파이스로는 계산할 수 있어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보면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여기 있죠?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2.08%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펀더멘털에 비해서 하모닉 토탈 성분들이 2.08%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리니어하지요. 그런데 이제 입력 신호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0mm가 아니고 입력 신호를 사인웨브인데 이 사인웨브에 30mm짜리를 이제 키워보도록 하겠죠. 한 310mm 정도 이렇게 키워보겠습니다. 310mm, 제로투피가 310mm 들어갔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죠. 런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출력은 이렇게 되나요? 예, 클리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밑에 클리핑이라고 위에 클리핑이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요 10kg 성분 위에 다른 성분들이 많이 껴 있다는 거예요. 디스토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걔를 이제 디스토션 레벨을 보면 스파이스 에라 로그 파일을 보면 쭉 해서 2% 수준인데 이분은 한 18%로 증가를 했네요. 다시 말하면 디스토션이 한 18%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굉장히 아웃풋에 10kg 이외에 인풋이 들어간 10kg 이외에 다른 프리퀀시 성분, 하모닉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파형도 이렇게 사인웨이브가 아니고 찌그러들었죠. 입력을 더 키우면 당연히 400kg로 키워볼까요? 400mm로.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디스토션이 생길 겁니다. 또 이제 넌리니어 특성이 상당히 확실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설계를 할 때 간단한 아이디얼 모델 스퀘어로로 사용을 해서 했습니다. 실제 디바이스는 스퀘어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PDK를 받습니다. 예, 설계를 할 때 PDK를 받아요. PDK를 받으면 디자인 킷이에요.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디자인 킷을 받으면 여기에 레이아웃 정보도 있고 모스펫의 스파이스 정보가 있는데 여기 보통 우리가 받는 건 BCM 버클리 버전을 받습니다. 스케일 다운 되면 하이 레벨이 돼요. 자, 이 데이터만 준다고요, 우리한테. 디바이스 정보가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레이아웃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DRC, ERC, 레이아웃 체크할 수 있는 룰 파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BCM에는 뭐 KP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여기서 이 파라미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 파라미터를 구해야 됩니다. 디자인 파라미터가 뭐냐면 GM, RDS 우리가 뒤에서 바로 배울 스몰 시그널 모델링들을 디자인 파라미터를 쭉 뽑아야 돼요. 자, 이렇게 뽑습니다. 이를 캐리 간다고 그래요. 얘를 그러면 디자인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건 GM 오브 ID 테크닉을 쓰고요. 또 요거 아니더라도 라자비 교수의 책의 챕터 11에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 디바이스에서 디자인 파라미터를 다 뽑습니다. 뽑아요. 캐릭을 스파이스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얘를 리니어 스케일링해서 우리가 디자인해서 최종적은 뭔가요? 스펙의 디자인에 맞도록 디바이스의 WL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디자인 스펙이 파워가 어떻고 예를 들면 밴드위스가 어떻고 노이즈가 어떻고 쭉 나오면 요거에 해당되는 전류와 그다음에 디바이스의 WL 레이쇼를 설계를 해서 그게 프로세스의 PVT, 프로세스와 서플라이 볼테이지와 템퍼리처가 변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타켓 안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거는 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PDK 그 파일에 있는 텍 파일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죠. 자, 이 디바이스 초기 시뮬레이션 할 때 설계하는 것들은 다
디자인 파라미터를 뽑은 다음에 그 애를 가지고 매뉴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경쟁력 있는 디바이스 사이즈와 파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즉 회로가 경쟁력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요. 다음에는 스몰 시그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초보, 아주 초보 때 아이디얼 모델, 스퀘어로 모델 가지고 디자인 타겟인 전류와 그다음에 볼테이지 게인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그걸 검증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들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리얼 파라미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